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주식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보고 있는 게 BH입니다.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그려진 채로 이제 마감이 됐고, 또 하나의 종목은 넥슨 게임즈인데 장초부터 이제 갭 하락을 하더니 결국은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두 종목을 만약에 누군가가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처럼 이렇게 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기 이전에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뭐 거래량 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고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을 가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거를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이 없어서 이런 종목을 들고 있었다면 손실을 보는 것일 거고, 운이 좀 좋아서 뭐 이런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올라가면 이제 수익을 내는 거니까 이게 주식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운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에 급락 급등을 하기 전에 이럴 땐 그냥 아예 들고 있으면 안 되나? 뭔가 조짐이 좀 좋거나 나쁠 때 그런 거를 보고 나서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초기 때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 보통 지지부진 흘러가는 이런 흐름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운명처럼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게 되는 일을 종종 겪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좀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스타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전에 요 상황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한번 해주고 나서 들어보고 나서 각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들리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선택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일단 하나씩 해설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 이게 같은 상황일까? 저는 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BH를 왼쪽에 그리고 넥슨 게임즈를 오른쪽에 차트로 띄워놨습니다. 둘 다 일봉의 차트고요. 이 종목들과 관련된 백그라운드 이슈나 아니면 뉴스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제하고 나서 일단 저는 수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급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종목은 얘기했었던 게 분명히 이런 횡보하는 흐름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 횡보하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확실한 움직임이 보여졌었을 때 차라리 빠르게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도 이거 확실하게 돌파되는 거 보고 나서 매수하는 게 더 좋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매매를 직장인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쉽지 않죠. 환경적으로 이거를 실시간 보면서 이거 돌파되는 순간에 딱 잡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쉽게 못하겠죠. 아무래도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 투자를 그냥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런 데서 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매매겠죠.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도 시간인데 그때 산다고 해서 뭐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잠깐 찔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시간도 되고 실력도 되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못 먹는 떡을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횡보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닐지 이거를 판단할 때, 제가 이제 클럽에서도 가르치고 있기도 한 영역인데요. 수급을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상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BH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BH 이런 데서 해볼만 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해볼만 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게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해볼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고 나서 회복해주는 흐름, 요런 순간 흐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복 보여줘야 될 때 회복이 나오고, 이 종목이 빠지려고 들면은 여기서 그냥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요런 위치가 이런 수급이 발생했었던 요때랑 비교하게 되면 얼마든지 털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횡보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지지가 확인됐다, 이런 느낌에 가깝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수급이 강력하게 나오는데 약간의 좀 건강한 조정 같은 흐름은 있었지만, 이런 게 좀 털어내거나 수급을 이탈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횡보가 나왔습니다. 뭐 누군가는 요 하락을 이제 털어낸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털고 나서 횡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나왔었던 회복세는 없었어요. 회복 수급은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횡보하다가 이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좀 심판대에 서 있는 횡보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좀 같은 횡보세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반된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뉴스를 떠나서 수급의 흐름상 최초 진입할 때 포지션적으로 좀 다른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종목을 고를 때 좀 더 수월하게 고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거는 비슷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같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그건 똑같은 횡보는 아닐 것이다. 차트가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중에서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밑으로 파고든 다음에 회복세를 확실하게 보여줬느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약간은 좀 주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여기도 나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회복한 거 아닌가? 이거 회복세 보여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여기 22,000원 부근에 지지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분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결과적으로 이랬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희망이 많이 들어간 거겠죠. 분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분석을 할 때 이 종목을 일단 좋아, 난 좋았어, 이거 이미 샀어, 그래서 나는 이거 희망적으로 분석할 거야, 이러면은 좀 한쪽으로 편협된 분석이 되는 게,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건 분석 실력의 문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매매할 때 좋게 보고, 아니면 이미 매수하고 나서 분석을 하면서 좀 더 좋게 보거나, 그런 문제 아닐까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자에서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BH는 뭐 실적이 뭐 기대보다 좋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오늘 딱 외인가 기관이 뭐 쌍매도를 한다 이러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오늘 딱 펼쳐지는 그 뉴스를 보고 그 반응을 통해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이 앞서서 뭔가 그런 정보들이 노출이 돼서 그게 다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걸까? 뭐 이런 의구심도 가져보게 되거든요. 뉴스에 대한 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뉴스를 되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저 말고도 다른 주식 유튜버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식과 관련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저는 뉴스 얘기 진짜 잘 안 하는 편이고, 진짜 별로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의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뉴스를 생으로 무시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뉴스 체크는 하는데, 뉴스에 기반한, 뉴스의 우선순위 아니면은 되게 중요한 중요도의 정도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 편이에요. 이유는 방금 딱 말했었던 것처럼 뉴스 나와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뉴스는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인데, 걷다가 저는 뭔가를 기준을 두고서 내 매매가 좌지우지 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거기서 탈피한 매매를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거거든요. 뉴스가 어떻게 나왔던 상관없이 수급이 저는 뉴스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뉴스 떴었을 때 실망스러울 것 같으면 난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 라는 게 가능한 수급 상황이었어요. 그냥 넥슨 게임즈 자체는 원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 요런 생각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적 기대감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면 실적 좋게 나왔다고 무조건 다 가느냐? 그런가요? 그런 뉴스 나왔다고 무조건 정직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나요? 오히려 아닐걸요? 실적 잘 나와도 떨어질 때도 많고, 실적 잘 나온다고 무조건 간다 그러면은 주식 참 쉬울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얘는 왜 갔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수급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이 때문에 저는 모든 행동에 앞서서 그냥 수급적인 흐름, 구성, 변화, 이런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좀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짜는데 좀 인과관계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이만큼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만약 갭 하락을 하면서 비슷하게 이제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BH 종목이 수급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네 라고 해서 이제 이 앞에서 뭔가를 매수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넥슨 게임즈랑 비슷한 흐름이 장 초반에 만들어지고, 만약에 뉴스도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BH도 커트를 하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뭐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앞서 상황이 충분히 좋았으니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으니 여기서 묵묵하게 더 모은다던가 뭐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간단해요. 내 생각이 어땠든 간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흐름이 나오면은 좀 매크로적으로 비중을 줄여주는 행동은 필요하죠. 앞에 뭐 이런 상황이 어땠네 저땠네 이런 거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끼워 맞춰지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차이는 앞에 상황이 좋았으니까 얘는 해볼 수 있었지만 얘는 하기에 되게 부담스럽다. 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종목이냐 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건 좀 더 보고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필터의 단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수급 구성이 갖춰진 거는 필터를 통과하고 그래도 매수까지는 가볼 수 있다. 그런 게 BH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수급 구성이 부담돼서 이거는 나 지금 이 횡보에서는 못 사겠는데 해서 이거는 필터에서 좀 걸러지는 종목에 가깝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행보를 하고 있거나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유를 합니다. 보유하면서 뭐 더 사모을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들고 있는데 들고 있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상승을 하는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을 하게 돼서 되게 마음 아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구분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좀 이 앞서 수급 상황을 보면 그 전에 뉴스 이런 거를 떠나서 수급 상황을 보면은 그걸 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인만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그 기준이 이제 되게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좀 더 나은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 있다 정도의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말인즉 결국에는 이제 다시 조금 얘기하면 이럴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이런 지지부진할 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 이제 뭔가 수급이 만들어질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당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 본인이 그걸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잘 구분한 다음에 그래도 해볼 만한 상황의 종목을 들고 있거나 포지션을 만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일 것 같아요. 오늘 얘기에서는. 그러면 조금만 더 그런 질문을 해보면 BH 같은 경우에 좀 약간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 최고점까지 올라갔던 이 시점에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1200만 주 정도가 이렇게 거래량이 찍혔는데 얘는 오히려 이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래량인데 이런 큰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둘을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다르죠.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단기,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얘를 선호할 거예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명확하게 보여지면서 단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면서 가니까 좀 이정표 역할을 해주죠. 나 간다 이러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개인 세력을 활용해서 이제 올리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지저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애매한데 이런 거는 매매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꼴이 많이 달리고 좀 지저분한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맞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수급과 파동, 수급을 분석한다고 해서 수급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파동을 보면서 같이 수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파동이 이 종목의 고유의 성격 같은 거거든요. 좀 원래 지저분하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페이크를 넣는 거고 왜 지저분한가를 생각해보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좀 혼란스럽게 교란 작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돈 덜 들이고서 가격대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잖아요. 상승할 때 보면 지저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토대로 올라가는 거고 이 두 개는 파동 스타일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 V반등 포인트가 체크가 되는 건데 지저분한 종목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페이크를 넣었다가 가격적으로 2만원 누가 생각해도 중요한 구간이죠. 이런 데를 바로바로 회복을 시키고 또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맞고 떨어지는 만약에 하락 번개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장대 연봉 나올 때 무너지겠죠. 무너져야 정상인데 또 끄집어 올립니다. 강제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관리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솔직히 저희가 이 종목을 보진 않고 지금 봤거든요. 근데 원래 아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더 쉽게 말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마지막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 영상을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를 두고서 업로드가 되니까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지금 딱 봤어요. BH라는 종목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관리받고 있어? 이만큼 올랐어? 여기 거래량도 이제 막 더 붙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고점 여기 지저분하게 관리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수급과 파동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맥락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교란을 시키면서 약간 지저분하게 좀 흔들면서 약간 페이크를 많이 주면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장대 양봉이 보통 이런 종목에서 정직한 상승을 만들어주는 종목에서 상승하기 좋은 조건이지, 이렇게 페이크 많이 줄 때 이렇게 정직한 양봉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게 나 지금부터 정직하게 올라갈게 이럴까? 아닐 가능성도 클걸요? 이런데 보세요. 정직하게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자리 만들어놓고 그 이후의 흐름들 보게 되면은 다 페이크 하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을 분명히 알고서 매매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혼자 정직하게 들어가다가는 좀 뒤통수 맞기 좋은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머리를 쓰면, 아 그래? 이거는 그렇게 지저분해? 지금도 지저분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 만들어지면 지켜보다가 장대 연봉 만들어지고 지저분하게 뭔가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밑에서 잘 낚아채면 그러면 이거 여전히 기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네, 그거는 해볼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한번 사보려고 해보세요. 좀 깜냥이 필요할 겁니다. 쉽지는 않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런 거 보고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장 좀 수익 내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딱 들어갔다가 연속 음봉 나오고 그러면서 손실 나오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하고 또 완전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쵸. 버티기도 쉽지 않고, 버텼다가 좋다는 보장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되게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죠.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데서 장대 음봉 떴어, 나 들어갈 거야 했는데 연속 하락 맞고서 여기까지 빠지면은 이거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고서 들어가야겠죠. 어니스티니 같으면은 그러면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갈까요? 제 기준에서 보면 저도 여기선 못합니다. 여기선 무서워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음봉에서는 솔직히 잘 못하겠고, 이 이후에 여기서는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나 뭐 이쪽 박스에서 그냥 어디선가는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어떤 박스가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해볼 만한데 아닌데를 스스로 가늠하는 게 답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종목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저 역시도 이렇게 좀 지저분한 종목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질문을 좀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뭐든지 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다 좋은 시그널로 들리고요. 다 이제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별로 부정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걸 좀 객관적으로 그래도 이해하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좀 생각 정리를 하셔서 종목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른 걸 하든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계속해서 저희 영상 보시다 보면 여러 면에서 도움 되실 거니까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저희는 이 유튜브 말고도 실전 매매를 가이드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실제 매매를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실전 투자 클럽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댓글란에 저희가 남겨놓은 댓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 운영하는 실전 투자 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 확인할 수가 있고요. 쭉 읽어보시다가 가입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상담 한번 해드리고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다 알려드리고 가입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